우리 언니들, 속 풀고 가실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 한 통의 전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큰형님이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네? 정말요? 확실한 거죠? 라는 말을 반복하시더군요. 저희 가족은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는데 형님의 표정 변화를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형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미국에 계시던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족에게 유산을 남기셨다고 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친동생이셨는데 젊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후 거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명절 때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고 저희 아이들은 삼촌 얼굴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여셨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살았나? 연락도 없더니 아버지도 당황스러우셨는지 형이 뭔가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될 줄이야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 처음엔 놀람과 기대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행운이? 라는 분위기였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체 가족이 모여 상속 관련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유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대충 얼마나 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지만 변호사는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는 답변만 반복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얘기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혹시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봤고 둘째, 형님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꽤 될 것 같은데 라고 추측하셨어요. 아버지는 돈이 많든 적든 형님 뜻을 잘 받들어야지 라고 말씀하셨지 만속으로는 모두 기대하고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구체적인 유산 내용은 뭐 했고 누가 얼마나 받는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우리 모두 함께 나눠 가지면 되지 라는 분위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몫을 추측하는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큰형님이 아무래도 내가 마시니까 조금 더 받지 않을까 라고 넌지시 말씀하시니까 둘째, 형님이 그런 건 아니지 삼촌이 생전에 누구를 더 아껴 하셨는지가 중요하지 라고 받아치시더군요. 저는 막내라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야. 내가 당신도 아들인데 왜 포기해? 라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내가 시집와서 그 사람 뒷바라지를 많이 했는데 라고 하시며 본인도 상속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며느리들도 각자 남편 편에서 한마디씩 보태니까 조심스럽던 대화는 곧 눈치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아버지가 삼촌에게 나를 더 챙겨달라고 부탁하셨어 라는 큰형님의 말에 둘째 형님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오히려 삼촌이 나한테 더 관심이 많으셨잖아 라고 반박하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저도 어릴 때 삼촌이 용돈을 많이 주셨는데 라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얘들아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삼촌이 미국 가기 전에 나한테 형님 댁 식구들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삼촌과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둘째 형님 며느리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더군요. 저희가 시아버지 제사를 쭉 모셔왔잖아요. 삼촌도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본인들 몫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큰형님 댁에서도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당연히 그걸 고려하셨을 거야 라고 맞받아치셨고요. 제일 당황스러운 건 아내의 변화였어요. 평소에는 집안일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도 아들인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거든요.
큰형님 둘째 형님만 목소리 내면 우리는 뭐가 돼? 라고 하면서 저를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된 건 오래된 감정들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큰형님이 내가 어릴 때부터 집안 살림 도왔잖아. 아버지도 내가 든든하다고 하셨고 라고 하시니까 둘째 형님이 형은 맨날 그 얘기야. 그럼 나는 뭐야? 내가 군대 갔다 와서도 집에 돈 갖다 바쳤잖아 라고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저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형님들은 그래도 일찍 결혼해서 독립하셨잖아요. 저는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막내가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들 사이의 갈등도 심해졌어요. 큰형님 며느리가 저는 시어머니 병원비도 다 대드렸는데 라고 하니까 둘째 형님 며느리가 그럼 저희는 뭐예요? 명절 음식도 저희가 다 준비하잖아요 라고 받아쳤어요. 제 아내까지 저희는 집에서 모시고 사니까 365일 뒷바라지 하는 거죠 라고 가세했습니다. 질투와 망억울함이 폭발한 거죠. 평소에 속으로만 담아뒀던 감정들이 유산 얘기를 계기로 모두 터져나왔어요. 왜 형만 좋은 대학 보내줬어? 나는 왜 결혼할 때 도움을 못 받았어? 시집살이 힘들 때 누가 도와줬어? 같은 오래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둘째 형님이 갑자기 법적으로 따져보자는 말을 꺼내며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상속법상 아들들이 똑같이 받는 게 맞지 않냐고 하시니까 큰형님이 법으로만 따질 거면 뭐하러 가족이야? 라고 화를 내셨어요. 어머니는 배우자 상속권도 있다며 본인 몫을 주장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뜻밖의 동맹관계도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별로 좋지 않던 둘째 형님과 제가 형님들끼리만 의논하지 말고 우리도 포함해서 얘기하자며 손을 잡게 됐어요. 반대로 큰형님과 어머니가 역시 마시와 어른이 결정해야 한다며 한편이 되셨습니다. 며느리들 사이도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편에 서던 큰형님 며느리가 갑자기 저희도 생각해볼 게 있어요 라며 독자적인 주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둘째 형님 며느리와 제 아내는 어차피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 라며 의기투합했고요. 변화 과정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가족 화합을 강조하시던 분이 내 형이 남긴 유산인데 내가 받는 게 맞다며 자기 몫을 주장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벌어서 살면 되고 나는 이제 늙어서 벌 수도 없잖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정말 예상 못한 일이 생겼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상속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삼촌이 남기신 유언장에 하자가 있어서 법정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현지에서 세금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정확한 상속액을 확정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 같다고 하니까 가족들의 반응이 또 달라졌어요. 처음에 기대감이 조바심으로 바뀌면서 서로를 더욱 의심하게 됐습니다. 혹시 누군가 미리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변호사랑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같은 의심들이 생겨났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추석 때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큰형님이 나는 상속 포기할 생각이다 라고 갑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싸우면서까지 돈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니에요 왜 포기해요? 라며 반대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부부 갈등까지 터져나왔어요. 둘째 형님은 형이 포기하면 나도 포기하겠다고 하셨지만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며 강력히 반대했어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각자 알아서 하자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 후로는 가족 모임 자체가 어색해졌어요. 명절에도 예전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손자 손녀들까지 할아버지 집에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어른들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모양이었어요. 6개월 후 드디어 상속액이 확정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지만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돈을 받고 나서도 가족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큰형님 댁은 결국 받은 돈으로 집을 사시면서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둘째 형님도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으시, 고가족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받은 유산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하신 거죠. 아버지도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며 예전보다 많이 위축되신 모습이에요. 저희 부부도 받은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에 보태고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됐지만 마음 한편으론 항상 무거워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남거든요. 결국 돈보다 무서운 건 그동안 쌓인 말 못할 감정과 가족 간의 균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는 화목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돈 앞에서는 그 모든 게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질투원 망억울함 같은 감정들이 평소에도 있었지만 그냥 참고 지내왔던 거였죠. 지금도 가끔 삼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삼촌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걸 예상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산을 남기신 걸까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을 뿔뿔이 흩어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산은 남았지만 예전의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명절 때 간간히 만나지만 예전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깊은 얘기는 피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